자, 29번입니다. 29번 어려워요. 어렵다는 표현보다도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전략을 잘 세워야지 풀이가 깔끔하게 전개가 됩니다. 같이 봐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gx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2분의 1 상수함수로 딱 그어. 그리고 오른쪽만 3차 함수를 적용시켰어요. 그랬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리고 최소값은 2분의 1보다 작대요. 2분의 1이 지금 여기 있었거든. 자, 그럼 여기까지의 상황을 한번 전략을 잘 세워서 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경계가 x는 0이 여기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왼쪽은 2분의 1로 지금 딱 만들어 놨어. 2분의 1 맞죠? 2분의 1.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하도록 이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좌미분계수가 0이잖아. 그러면 3차 함수에서 미분계수가 0인 거는 극대 아니면 극소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 선생님이 여기다 3차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상황은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해 봐봐.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gx는 어떤 그림을 갖는다라는 거냐면은 왼쪽은 2분의 1, 여기 좀 두껍게 할까? 왼쪽은 2분의 1, 오른쪽은 이 3차 함수를 먹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금 색칠한 요거가 gx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까지는 오케이인데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안 맞아요. 2분의 1이 여기인데 최소값 자체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보다 작을 순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일단 탈락.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붙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식으로 붙어야 돼요. 이번에는 프라임이 0 되는 부분이 이번에 극대가 여기에 딱 붙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왼쪽은 2분의 1 그리고 오른쪽은 요 3차 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아 가지고 gx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이 미분이 싹 다 가능하죠. 왜냐고? 여기가 경계였는데 좌미분계수 0, 우미분계수도 0이었잖아. 여기 0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프레임이 0이니까. 그러면은 연결 좋아요. 미분 가능하도록 연결되고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가 되는데 2분의 1보다 작잖아. 됐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상황 파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지울 거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란 거냐면은 원래는 gx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fx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0에서 잘린 오른쪽만 그리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를 선생님이 점선으로 할게. 다다다다다다다 가서 실제로는 여기 구멍이 막히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오른쪽이 이제 fx의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당연히 y는 2분의 1의 식이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자 기억 볼까요? 기억 G0과 G'0은 다해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G0은 뭐야? 당연히 2분의 1이죠. 그리고 프라임은 0이잖아. 이거 좌미 우미 다 0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아요. 기억은 맞지.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 G1의 값이 2분의 3보다 작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거든. 니은 디귿이 좀 어려워. 그런데 전략만 잘 세우면 괜찮아요. 한번 볼까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2분의 1을 여러분 보세요. 2분의 1을 계속 이어보세요. 이렇게 계속 이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지금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fx가 원래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 fx의 식을 요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과 만났을 때를 생각해서 이 fx의 식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fx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죠? 극소점 하나 있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율 관계가 2대 1로 쪼개진 걸 잘 알 수 있어. 이게 되시죠, 이죠? 그죠? 이건 이해의 영역도 있지만 그냥 암기의 영역이야, 사실. 비율 관계 암기는 할 거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비율이 2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길이를 2k 대 k로 세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2k 대 k. 맞아요? 실제 비율이 2대 1이니까 비율이 2대 1이니까 실제 길이는 비록 k라고 하는 어떤 미지수가 있지만 2k라고 하는 길이와 k라고 하는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점. 이 점의 x좌표를 그렇다면은 3k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자주 하는 짓이 나오지. 이 fx가 원래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 y는 2분의 1이라는 것과 0에서 3k에서 만나는데 0에서는 중근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지. 아, fx라고 하는 3차함수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세웠을 때의 근이 0에서 중근이니까 0, 0 그리고 3k라고 하는 근 하나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fx-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도 근을 2로 갖는다라고 당연한 거죠. 이 두 식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fx 빼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은 x제곱에다가 x-3k다 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최고 차이 계수는 지금 1입니다. 그러니까 됐고. 자, 그러면은 fx는 실제로는 요 2분의 1이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가서 플러스로 붙어서 fx의 식을 우리가 비록 k라고 하는 미정계수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정도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꺼워? 이 정도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많이 수능이든 뭐든 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됐고,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K로 잡고 식을 쓸 수밖에 없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G1, 니은을 볼까 이제? G1은 친구들 1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G1은 그냥 F1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F1의 값이 2분의 3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F1 넣어보세요. F를 넣어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1 들어가니까 그냥 없어지고 1-3k 곱하기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3 3k라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2분의 3에서 3k를 뺐단 말이야. k가 뭐였지? 아까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를 실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k라고 하는 어떤 값을 도입해가지고 2k, 3k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k가 당연히 양수겠지, 친구들. 왜? 0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양수여야지 여기 좌표가 양수로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k는 양수란 말이에요. 0도 아니야. 양수야. 그러면은 2분의 3에서 3k 양수를 뺐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2분의 3보다 작아야죠. 그러니까 F1은 2분의 3보다 작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니은을 풀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이 fx의 식을 작성해 볼 수 있었는가예요. 맞죠? 자, D굿도 마찬가지입니다. D굿도 가볼까요? gx의 최소값이 0이래요. 친구들, gx는 뭐야? gx는 이거였지? gx는 지금 얘가 gx입니다. 이렇게 가서 이게 gx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칠하는 요 두꺼운 형광펜이 gx예요. 그럼 최소값이 어디예요? 딱 봐도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야? 여기잖아. 여기가 지금 최소란 말이에요. 아, 근데 최소는 fx 입장, fx는 이거죠. fx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극소값이었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극소값은 우리가 방금 fx의 식을 방금 여기 만들어 놨단 말이죠.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극소값은 x좌표가 어디지? 친구들 여기가 x좌표가 어디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2k였잖아. 그러니까 x좌표도 여기가 2k가 됩니다. 왜냐면 원점에서부터 2k만큼 벌어진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f2k가 바로 극소값, 즉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k가 바로 0일 때니까 얘는 뭘 의미하는가? 2k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4k 제곱에다가 가로 열고 2k 빼기 3k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얘가 0이라는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k 세제곱이 플러스 2분의 1이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k 세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되니? 8분의 1. 너무 어려워. 8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k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fx가 지금 k만 몰랐잖아. 근데 k가 2분의 1인 상황이 나왔으니까 fx의 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이해되시죠? 지금 k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이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G2를 물어봤거든. G2는 F2예요. 왜? 2가 0보다 크잖아.
이 2가 0보다 큰 건 당연히 f에 대입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GE, 즉 FE는 여기가 GE죠. GE, FE는 얼마란 얘기예요? 2를 대입하면 되겠지. 4 곱하기 2-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이것도 그냥 바로 전개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8-6 더하기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참입니다. 이렇게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 문제를 푸는 핵심 딱 하나야. 사실 딱 하나. 일단은 상황을 파악해서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대전제의 상황을 파악했더니 그래프가 왼쪽은 이거, 오른쪽은 3차함수 중에서 극소가 0이랑 극대죠. 극대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만나게 되도록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gx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쑥 떨어지고 최저차, 그러니까 최저값, 무슨 말이야?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2k라는 값을 만들어내서 실제 좌표가 여기가 2k이고 여기가 3k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f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과 만났을 때의 여기서 중근, 여기서 근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니은 디귿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한번 상황에 맞는 이런 그림을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식 작성하시는 거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0번입니다. 최고 최악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가와 나를 만족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 3차 함수가 fx는 0, 즉 x축과 만나는 곳이죠. 그게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극소값은 마사야.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에 맞는 그 그림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두 개밖에 없거든. 3차 함수의 실근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면은 첫 번째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좀 그런가? 그러면 이 정도 빨개 한번 됐어.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첫 번째는 실근이 두 개란 얘기는 일단은 첫 번째 요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근이 여기서 하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극소값이 곧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 이 상황이란 얘기죠. 요 상황이란 얘기지. 빠밤 이렇게. 그래야 근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극소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로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와 나를 통해서 제시되는 상황은 딱 요 상황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맞아, 쓸 거 쓸까? 그게 바로 알파 베타죠. 그러니까 알파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극소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상황까지가 주어진 조건입니다. 맞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f' 알파는 0이다. 어때요? 맞잖아요. 이거 그냥 딱 봐도 맞죠. 그 다음에 베타는 알파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이 길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길이가 3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해보니까 두 가지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풀이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일단은 여기 도대체 이 극소 마이너스 4는 어디서 발생하죠, 친구들? 그쵸? 왜냐면이 아니라, 그쵸? 왜요? 어디야? 말도 안 나와. 여기가 2대1이죠. 맞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이 이 알파, 베타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2 더하기 1, 3분의 크로스로 곱해지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2베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좌표는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거든. 니은에서는 베타와 알파와의 관계식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베타와 알파의 관계식을 찾아보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다. 자, 이게 지금 f라고 하는 식이죠. 그러면은 fx의 식은 어떻게 생기죠, 친구들? 그렇죠.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근 하나. 그러니까 x-알파의 제곱에다가 x-베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녀석의 극소값이 여기에서 마이너스 4를 갖습니다를 이용하면 알파와 베타만 적용된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즉 마이너스 4는
지금 이것도 분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은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2베타죠. 2베타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여기 x 자리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벌써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2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자. 여기서 계산을 그래도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더하기 3분의 2 알파 2 베타의 제곱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베타 이렇게까지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가 마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마산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땡땡땡의 제곱. 그죠? 땡땡땡의 제곱인데 생긴 게 안 이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수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a의 제곱이나 같기 때문에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다 빼는 것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죠. 많이 하는 거야 이거 맞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3분의 2로 묶었어. 그러면은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이니까 3분의 2만 따로 계산하면은 9분의 4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3분의 1을 빼주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게 바로 마이너스 4야. 맞죠? 자, 그럼 이것도 난리 났어요. 27분의 4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마사잖아요. 그러면 지친다 이제. 알파 빼기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라는 얘기지. 4분의 27이 반대로 넘어가서 역수로 곱해질 거니까. 맞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것은 마3입니다. 따라서 베타는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3이요. 이해되세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지. 그냥 계산을 따라오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어때요? 별로지. 틀린 건 아니에요. 아주 정갈하게 잘 푸는 것도 많은데 그냥 별로야. 선생님 느낌이 별로거든. 그래서 과감하게 지우도록 할게요. 과감하게 지우고 두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 지워도 되죠? 엄청 노력했어 나 지금. 그죠? 다 지워. 다 지워. 이렇게 다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다 지워. 다 지우세요. 지웠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꾸역꾸역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게. 지금 여기가 2대 1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거리는 아까 29번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2k라고 줄 수 있지. 실제 거리는. 맞아요? 맞니?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베타의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지? 이 베타의 좌표를 알파에서 3k가 더해진 좌표입니다 라고 쓸 수 있죠. 알파 더하기 3k. 맞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베타는 알파 더하기 3이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k 값이 1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정을 떠나는 거야. fx의 식을 구해보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알파에서 중근 그러니까 x-알파 제곱 그리고 베타는 알파 더하기 3k예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깔끔한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지금 베타 대신 선생님이 알파 더하기 3k를 쓴 것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극소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가 어디서 발생해요? 그렇죠. 알파 더하기 2k 이 좌표가 실제로 얼마니? 이 좌표가 실제로 얼마예요? 알파 더하기 2k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알파 더하기 2k를 대입한 게 마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에다가 알파 더하기 2k 선생님 이것도 충분히 복잡한데요. 아니야. 보세요. 그러면은 봐봐. 여기에다가 알파 더하기 2k 대입하면은 알파 빠지다. 그러니까 2k 제곱 돼요. 오호.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2k 대입해봐봐. 그럼 뭐 나오지? 알파 지워지고 2k 마이너스 3k니까 마이너스 k만 나오지. 와 이게 마이너스 4란 얘기야. 그러면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이죠. 그럼 4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가 곱해진 마이너스 4k 세제곱이 마사입니다. 어때요? k가 5 난리 났어. k 세제곱이 1이니까 k는 1이다. 바로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보이죠? 그죠? K가 1이니까 베타는 알파 더하기 3이 맞네 되는 거예요. 어때요? 뭐가 더 간결한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꾸역꾸역 한번 계산한 거 봤지. 뭐가 더 간결한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차입니다. 어때요? 똑같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풀이 과정상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경험으로 깨우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풀어보시고 여러 가지 좀 경험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지? fx의 식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더하기 3이 이제 딱 결정이 된 거니까 fx의 식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에서 디귿은 f0이 16이래요. 16. 그러면 넣어보는 거지 뭘. f0이 16이다. 그 F0은 바로 0 집어넣으니까 알파 제곱에다가 그냥 뭐예요?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죠. 이게 16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까?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6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어 이거? 원래는 이거 전개해가지고 적당히 인수분해할 수 있는지 하면서 막 찾는 거야. 알파가 지금 3차니까 어떤 세 개가 있지 않을까. 그게 중근이 나올 땐 뭐 실근이 나올 때 허근이 나올지 몰라. 아무튼 간에 그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뭔가 복잡한 것에서는 그 알파가 뭐 엄청나게 이상하거나 복잡한 건 안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찍기 신공으로 가자. 이게 생각보다 잘 먹히거든요. 자, 알파가 얼마가 돼야 돼요? 딱 봐도 제곱해가지고 뭔가를 곱했더니 마16이 되는 거 생각보다 몇 개 없어. 뭐니? 알파가 마이너스 4. 딱 나오지. 왜? 16 빼기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 말고는 사실 이것저것 넣어도 안 나와요. 봐봐. 2 안 되지. 3 절대 안 되지. 4 안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사 말고 나머지는 뭘까? 설마 허근인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 그게 바로 그래프 그려보는 거거든요. 맞죠? 친구들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지? 0에서 중근 마삼에서 근하나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고 찍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6은 여기 있잖아. 맞아요? 뭐야 여기 딱 맞네. 근하나 나머지는 허근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사가 맞아. 실제로 위치도 맞지. 여기가 지금 마삼의 왼쪽이니까 마사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찍기 신공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알겠죠? 적당히 정수 간단한 거 대입해보고 들이대다 보면은 웬만하면 걸려들어요. 맞죠?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은 베타는 뭐였지 아까? 알파에서 3 더한 거잖아. 맞아요? 베타는 알파, 여기 니은 봐봐. 알파에 3 더한 거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6 플러스 1이니까 17이네요. 아쉽지만 디귿은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쉬워. 뭐가 아쉬워. 아무튼 땡.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10, 30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해봤는데 아까 뭐 기억은 그렇다 치고 니은 문제 풀면서 두 가지 설명을 했었죠. 첫 번째는 실제로 이것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잡아서 한번 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었어. 그냥 빠릿빠릿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EK와 K를 이용해서 좌표를 통해서 잡아내는 것이 뭐랄까 조금 더 간략하게 나오는 거를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한번 전략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도 같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31번입니다. 닫힌 구간 1부터 4까지에서 fx의 식을 이렇게 주어줬습니다. 그럴 때 최대치수를 large m, small m이라고 했을 때 더해서 20이 됩니다. 그럴 때 a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친구들. 이것도 푸는 방법이 몇 번 생각해도 그냥 몇 가지가 나와요. 대충 생각해도. 근데 이렇게 한번 보자. fx를 이거 더하기 a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a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근데 대충 이게 찍어도 봐봐. a가 지금 보기가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위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위로 올린 거예요. 위로 올린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걸 먼저 그리고 a만큼 위로 올린 그래프라는 거지.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을 먼저 그려보고 적당히 a로 올리자. 맞죠? 그러면은 일단 x축을 하나 그려보고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x제곱에다가 x-3이죠. 그러면은 0에서 중근을 갖고 0이 왼쪽에 있어야겠구나.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는 근 하나를 가져요. 그러니까 3에서는 적당히 뚫고 내려갔다가 0에서 이렇게 예쁘게 접해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죠? 이게 A만큼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은 올라가는 가이드를 좀 잘 그려볼게요.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이 이제 요거 3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올려야겠다. 일로 이렇게 3. 그러면은 A만큼 가자. 어떻게? 이렇게 위로 딱 갔어요. 맞죠? 그러면은 요 꼭 여기 극대를 잘 보세요. 여기 A 0에서의 극대를 잘 봐봐. 그러면은 극대가 A만큼 간 거니까 문제에서는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가 A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Y는 A란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약간 삐뚤어진 것 같네. 살짝 옮겨.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상황에서 1과 4 닫힌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야? 1은 어디예요, 친구들? 와, 이거 약간 출제가 노리지 않았나? 이게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뭐를 알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뭘. 여기 뭐야? 여기가 다다다닥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2대1로 갈리니까 딱 2 아니야? 저 실제 좌표가? 맞죠? 이 극소가 있으면? 그러면 1은 여기 딱 중앙이니까 여기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여기가 바로 1이네요. 그리고 4는 어디야? 4. 4는 어디죠? 여기잖아요. 한 칸 더 오른쪽이니까 여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만 따로 형광펜으로 색칠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색깔을 좀 바꿀까? 이렇게? 아니다. 이래 색깔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형광펜으로 덧칠하는 데만이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최대는 당연히 어디예요, 친구들? 여기잖아요. 여기가 최대 맥시멈. 맞아? 그리고 이 극소가 미니멈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극대는 4를 대입한 게 맥시멈. 맞아요? 맞죠? 여기 4 대입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미니멈은 스몰 m은 f를 2를 대입한 겁니다. 이걸 한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20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다 풀었네. 4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64 마이너스 이게 계산이 더 어려워. 얼마야? 16, 48이네요. 너무 힘들죠. A 이게 바로 맥시멈. 그럼 2는 얼마죠? 8 마이너스 2, 4, 12 플러스 A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까? A 플러스 64 빼기 48은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 마사가 된다.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2A 플러스 12가 되고 그게 바로 2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A는 4가 되는 그러한 답이었다.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해서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27분의 14를 갖는데요. 그럴 때 A 더하기 M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겠죠.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 그러면은 역시 도함수를 통해서 한번 유출을 해보자. f'x는 3x제곱 더하기 2ax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인수분해가 1, 3 그리고 a로 쪼개지면서 마이너스가 여기부터 해야겠다. 그죠? 그러면은 x 플러스 a 그리고 x가 아니라 3x 마이너스 a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a에서는 극대 그리고 3분의 a에서는 극소를 가져요.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느 정도 많이 잡히죠.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 극소의 포인트가 3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 이것도 할 수 있지. 뭐예요? 마이너스 a를 쭉 여기 쭉 걷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a에서 만나니까 쭉 그었어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다? 무조건 해보는 거야. 이런 거 거의 습관으로 하세요. 자, 그럼 여기를 쭉 당겨.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지금 3분의 a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비율 관계 2대 1. 다시 몇 번? 2대 1. 다시 한번 2대 1.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거리가 이게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거리는 얼마예요? 3분의 4a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2a 절반이네요. 그러면은 3분의 a에서 3분의 2a를 더한 거니까 여기가 바로 a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 끝났지. 왜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관찰 구간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거든. 근데 마이너스 a가 딱 여기잖아요. 그리고 a가 여기잖아. 딱 어때요? 이 높이가 딱 같단 말이야. 즉 좌우의 경계가 딱 똑같은 최대값을 갖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만큼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했네. 문제에서 최대값 m은 f의 마이너스 a이기도 하고 fa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최대값 m이 되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서 가장 낮은 3분의 a에서 얼마였어요? 27분의 14였다. 이런 말이죠. 여기 27분의 14. 여기가 27분의 14. 그러면은 최소값은요 3분의 a가 대입된 식이 바로 27분의 14가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스몰 a와 라지 m을 구해야 되니까요. 스몰 a는 이 식을 통해서 구하고 우리가 이제 스몰 a를 찾으면은 이 식을 통해서 이제 라지 m을 구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야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 뭐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쓸데없는 건 지우고요. 지울 건 지우자. 이만큼은 지우고 그 다음에 올라와 임마. 여기 안 되죠. 올라와 이렇게 짜자자자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가자. 3분의 a를 대입한 거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3분의 a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27분의 a의 세제곱 더하기 9분의 a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죠. 9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분의 a가 들어가니까 3분의 a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플러스 2가 바로 27분의 14입니다. 이렇게 돼요. 통분하는 게 너무 좀 번거로워 보이니까 선생님은 양변에다가 27을 미리 곱하고 시작하자. 그러면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9a 아니죠. 맞죠. 그죠? 3, 9, 27이니까 그죠? 9a 세제곱 네, 플러스 54가 바로 14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앞에 3개를 해주시면은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a 세제곱은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래서 a 세제곱이 8이죠. 8. 그러면은 a는 2가 바로 나오겠다. 맞죠? 그러면은 a2는 구해졌고요. 라지 m은 그냥 식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든 a를 집어넣든 m 나오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러면은 fx에다가 fx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그냥 2를 집어넣자. 깔끔하게 2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되네. 그래서 이게 바로 라지 m인데 얘가 바로 10인가요? 맞다.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12가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어때요?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3차함수 있고 그 다음에 극대의 x값, 그리고 극소의 x값 이런 거 보이면은 그냥 거의 이렇게 쓰이든 안 쓰이든 이 구간도 이 좌표도 찾아보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32번이었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 그림 잘 파악돼 있고 여러분들 문제도 잘 읽어보셨어요. 결론은 뭐예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PQRS 보이죠? PQRS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요 P라고 하는 점이 요 이참수의 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면서 움직일 거란 얘기야. 맞죠? 그러면은 어떤 식이에요?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다 보면은 적당히 1사분면에 이렇게 지나는데 가다 보면 다시 벗어나는 이렇게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쭉 가다 보면은 이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쯤이라고? 그럼 뭐가 생기죠?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여기 OCBA 요거 있죠? 요 부분하고 겹치는 넓이가 발생이 돼요. 거기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지. 색깔을 좀 칠해볼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겹치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겹치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넓이니까 사각형이네. 그러면 가로 세로를 파악을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 지금 움직이는 요 녀석을 t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x축을 x값을. 그럼 당연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로 움직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가 됩니다. 얘는 뭘 의미하죠? 그죠? 가로의 길이가 t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라는 거거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잡히죠. 가로의 길이 t 그리고 세로의 길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이게 넓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정의역. t에 관련된 식이잖아. 그럼 t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왜요? 그렇죠. 이 넓이가 지금 겹치는 넓이가 존재하려면 t가 0보다는 크고요. 쭉 따라가다 보면은 5가 딱 여기잖아. 그럼 5보다 작아지면 겹치는 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겹치는 구간이 있으려면 당연히 t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가 절편이 지금 여기가 식이 보이시면 알겠지만 5잖아요. 그러니까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래프를 역시 그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t를 또 여기서 한번 민수분해가 되죠. 여기서 그럼 t를 뽑아내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t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3차 함수 그래프잖아요. 그죠? 여기가 t축이라고 하면은 는 0을 만족하는 게 0이랑 5네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지금 음수입니다. 지금 마이너스니까 음수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빠밤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래요. 여기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여기에서만 관찰을 해라. 거기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그냥 극대가 최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2대 1로 갈린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실제 좌표는 얼마예요? 실제 좌표는 그렇죠? 5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 수준이니까 5라고 하는 길이의 3분의 2 수준이니까 3분의 10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그럼 3분의 10을 이 원래 함수였던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뭐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뭐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까? 밑에다가. 그럼 3분의 10을 대입해 주시면은 9분의 100 그죠? 9분의 100 가로 열고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5니까 3분의 15가 되어서 이만큼이 3분의 5네요. 그래서 9분의 100이랑 3분의 5랑 곱해주시면은 27분의 500이 되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분모 분자를 더하는 거니까요. 527이 최종 정답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34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마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한번 더 고민을 해보자. 3차 함수가 이 정도 있을 거라는 뭐 생각은 뭐 당연히 해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 느낌인데, 보세요. 마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봐봐요. 마3이 이쯤 있겠지, 친구들. 마3이.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스케치 정도가 되냐면은 이 정도로 스케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과 평행한 거, 즉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이쯤에서 이렇게 평행한 값이 있고요. 거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마3이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3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딱히 그냥 이 정도 느낌이 있거든. 물론 이것저것 더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요. 도함수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도함수로.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3차 함수의 도함수는 어디에서 극대극소를 갖겠니? 그쵸? 어디 갔어요? 지금 이 가이드를 좀 그려드릴까요? 여기를 이렇게 내려봐. 그러면 여기하고 쭉 내려. 그러면 여기하고 쭉 내려. 맞죠? 그럼 여기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뭐 x축이 이쯤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극대 한번, 극소 한번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지금 마3의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 입장에선 그냥 함수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이쯤 있어서 그때의 함수 값이 여기인 거야. 맞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3의 함수 값은 3이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의 함수 값이 여기라는 거거든. 그게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높이가 이렇게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어때요? 그러면은 뭐예요? 좌우 대칭이 되었다. 누구를 기준으로? 마3과 3의 정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y축 0이 있겠지. 빠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여기 극대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2가 되고 거기가 극소가 될 수밖에 없겠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볼까? f'0은 0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이게 지금 방금 요 그린 게 f'x입니다. 그죠? 그럼 f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나요? 그렇죠. 0이 0 있잖아요. 여기 최소값 같잖아요. 그죠? 최소값 가지니까 기억은 맞아요. 이건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fE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어때요?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다.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실히 그려볼까? 어떻게 생겼다고요? 극대, 극소 이렇게 생겼지. 어디에서 극대?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그리고 2에서 극소잖아. 맞아? 그러면은 봐봐. 이게 지금 fx란 말이죠. 그러면은 f2는 어디지? f2는 딱 여기죠. 그러니까 어디 갔어? 이 선이지. 이 선이 바로 f2라고 하는 선이지. 맞나? 그럼 어떻게 돼요? fx하고 어떻게 만나? 여기서 한번, 여기서 중군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다. 그죠? 자, 디귿이 그나마 좀 생각해 볼 것 같은데, fx 위에 마이너스 1, f-1이면은 어디쯤이니, 친구들? 어디쯤이죠? 이쯤 아닌가? 이쯤? 이쯤이 지금 여기 한가운데 0이 있으니까 이쯤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 f-1이라고 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이라고 한다면은 대충 스케치를 하기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접선이지. 이런 느낌의 접선, 그죠? 얘가 2, f2를 지난대. 친구들, 2, f2가 어디였어? 여기였잖아요. 여기 극소였잖아요. 극소를 지납니까? 이런 말이죠. 한번 그래 스케치를 해볼까요? 스케치를 해보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 얘가 접선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에 또 어떤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요. 봐봐요. 3차 함수는 그 어떤 직선이 와도 이 세 근의 합은 늘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이유도 분명히 압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요 3차 함수하고 요 f2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선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할 수 있지. 여기가 지금 2야. 그러면은 요 2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극대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이렇게 쭉 당겨서 이 점도 우리가 좌표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뭐에 근거하여? 비율관계에 근거해서. 맞죠? 어떻게 해요? 여기가 2대 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에 해당하는 길이가 실제로 4잖아, 4.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는 실제로 2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가 더 뒤로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좌표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이 직선과의 만남은 2, 2, 마이너스 4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러면은 그 세 교점의 합이 얼마예요? 그렇죠? 2, 2, 마이너스 4. 0이야, 0. 다 더한 게 0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방금 이거 확대해서 그릴까요? 뭐 다 풀었는데 어디 갔어?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긴 이 접선과 그 다음에 이 fx와의 만남은 일단 여기서 중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근의 종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세 개가 합쳐가지고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되시죠? 아까 뭐야? 세 근의 합이 0이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맞네. 2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가 2를 딱 지나야 세 근의 합이 역시 0이 되는 게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4번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핵심은 뭐였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 그냥 이걸 보면은 선생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떠올랐거든. 근데 이런 그림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도함수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이 대칭성이 더 잘 보이면서 나머지 이거 마이너스 2 약간의 극대였죠. 그러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극대가 극소가 2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되었으니 뭐 fx의 그림이 잘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식으로 그래프를 추론해 가면서 푸는 그런 문제였고, 마지막 디귿에서는 핵심이 뭐였어요? 그렇죠? 어떤 3참수와 직선이 만나더라도 생기는 세 근의 합은 늘 일정하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A가 양수예요. 그랬는데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절대값을 먹은 함수인데 여기 알맹이가 3차 함수예요. 그죠? 그럼 이쯤에서 한번 우리가 구경을 좀 미리 해볼까? 지금 3차 함수가 이 정도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즉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근을 딱 막 갖고 있어요. 교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주면은 여기 좌표 올라가고 원래 있었고 여기도 좌표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뾰족한 점이 몇 군데서 생겨요.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뾰족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만약에 3차 함수가 이 정도도 있지 않을까? 3차 함수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느낌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접하고 한번 뚫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의 절대값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접혀 올라가니까 뾰족한 점, 그리고 여기서는 부드럽게 그냥 터치. 그러니까 여기서 뾰족한 점이 하나밖에 없네.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그게 한 개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정도 상황에서 연출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구경을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지금 fx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값을 붙은 그러한 식이에요. 그럼 알맹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제곱 빼기 9니까 여기서 x 플러스 3 인수분해를 좀 하고 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 그래프의 식을 그리고 그거를 접어 올릴 거야. 절대값을 준 거니까. 그럴 때 뾰족한 점이 한 군데에서만 생기도록 하여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 군데에서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중근, 그죠?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그 접하는 상황을 연출시켜야겠지. 맞죠? 그러면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는 0을 만족하는 곳이 여기에 마삼, 3,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는 지금 양수란 말이야. a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이 자체는 음매값, 음수를 갖는데 만약에 얘랑 서로 달라. 무슨 말이야? 이거 세 개가 다 다르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x축이랑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우리가 접어 올리면 뾰족한 점이 세 개 생기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근이 일어나야 되니까 얘가 얘랑 같아야겠지. 맞죠? 그러면은 a는 3이 되어야 합니다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fx의 그래프는 이거를 절대값 준 거니까 일단 절대값 주기 전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까? 그럼 마3이 있고 여기서 3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하나의 근을 갖고 빨간색으로 그릴까? 하나의 근을 갖고 마3에서는 터치하고 내려오는 중근을 갖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fx는 절대값을 준 거예요. 절대값을 준 그래프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이런 느낌의 그래프라는 거지. 이런 느낌의 그래프라는 거죠. 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곳이 한 군데 있는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극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극대가 지금 어디니? 여기잖아, 여기. 여기는 접혀 올라오기 전에 극소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점, 이 정도를 우리가 한번 점이라고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야.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 봐봐요. 여기서 중근 근 두 개 하나.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극소까지의 거리가 2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2대 1. 맞아요? 그러면은 이 실제 거리가 6이잖아요. 6을 2대 1로 나눠 먹으려면 4대 2의 길이를 갖는다 이거지. 4대 2. 실제로 4와 2의 거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6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4가 더 더해지는 거니까 이 좌표는 실제로 1입니다. 1. 다 구했지. 그럼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함수식에다가 빡 대입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fx의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였어? 방금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었죠?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였지. x 플러스 3이죠?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죠? 왜냐고? 마3에서 중근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절대값 준 게 fx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게 최대값, 즉 최대값이 아니라 극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4, 4, 16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은 32가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35번도 마찬가지로 상황 파악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비율 관계를 통해서 빠르게 그 극대 혹은 극소 이 점이 여기서부터는 극대지만 여기서는 극소니까 아무튼 이 점을 빠르게 찾으면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36번입니다. 36번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지금 fx까지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fx의 식이 이만큼 있었죠. fx까지 식은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놨거든요.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검토를 같이 해봅시다. 양수 pq가 있어요. 근데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g가 뭘까를 봤더니 가를 보세요. 가를 보시니까 이상하게 써져 있어. 이게 g야. G는 이라고 딱 깔끔하게 준 게 아니라 G에다가 좀 장난을 쳐놨어요.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은 G 옆에다가 이거 지울까? G 옆에다가 X를 곱해놨어.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방금 fx는 그렸으니까 알죠? 그러면 fx-p 플러스 q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식이야. 뭐 한 거예요? fx를 pq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 근데 양수라 그랬지. pq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그리고 위쪽으로만 평행 이동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상한 짓을 했어. 어떻게 했냐고? x를 곱해놨어. 여기다가 x를 곱하고 q에다가도 x를 곱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절대값까지 매긴 거야. 절대값까지 매긴 게 바로
gx가 아니라 xgx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나면은 뭔가 더 이상 gx가 뭔지 안 되니까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지. 자, 지금 공통적으로는 출제자가 어떤 일을 해놨냐면 x, x, x를 곱해놨잖아. 그러면은 처리를 좀 해주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절대값끼리는 알맹이끼리 자유롭게 곱하고 들어갈 수 있죠. 곱하고 그러니까 빼내고 다시 이렇게 빼내고 들어가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x하고 x를 밖으로 빼세요. 어떻게 뺄 수 있어? 절대값 x로 뺄 수 있지. 그렇게 되면은 절대값 fx-p 플러스 q란 얘기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x랑 요 절대값 x랑 부호를 고려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gx에 붙어있는 x를 빼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x가 만약에 양수라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절대값 x는 그냥 똑같은 x일 거야. 왜냐면 절대값 x는 양수일 땐 그냥 x니까. 그러니까 약분이 되죠. 따라서 gx라고 하는 것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식이 이렇게 돼요. 절대값 f x-p 플러스 q 여기서 딱 깔끔하게 끝나죠.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0보다 큰 상황에서의 gx의 그래프는 fx라고 하는 것, 방금 우리가 구한 거 있죠? 요 fx라고 하는 것의 평행 이동한 상태에서 절대값을 주었습니다. 즉 접어 올렸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수에서의 gx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음수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죠. 절대값은 그러니까 x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이 살아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x-p 플러스 q 축하로 여기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은 이거부터 하자, 친구들. 절대값은요, 무엇인가를 절대값 했다는 얘기는 음의 부분이 있으면 접어 올려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반대로 양의 부분을 접어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fx가 그렸더니 만약에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절대값만 주면은 어디 갔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이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절대값만 주면은 이 음의 부분이 접혀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 양의 부분만 접어 내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접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 내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값만 있으면은 음의 부분을 접어 올리고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양의 부분을 접어 내리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해석하기를 x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x가 음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평행 이동한 fx의 모습을 절대값 주고 마이너스 붙였다. 즉 음의 부분이 있으면은 양의 부분이 있으면은 접어 내렸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게 gx란 얘기입니다. 맞죠? 선생님 그러면은 x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몰라. 그냥 g0이라는 값이 있었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연속이래요. 이게 연속이야. 무슨 말이야? 지금 0이라고 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식이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0이라고 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나눠져 있어. 그러면 이게 연속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0을 기준으로 왼쪽 식에다가 오른쪽 식에다가 0을 집어넣고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은 왼쪽 식이 뭐야? 지금 이거고 오른쪽 식이 이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0을 집어넣고 싶은데 이 안에 식이 꽤 복잡합니다. 안에 식이 꽤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편의상 잠깐만 치환을 좀 할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잠깐만 뭐라고 할까? FGH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절대값 마이너스 붙여서 h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절대값 h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G0은 뭔가 있었겠지. 0에서는 함수값이 뭔가 있었겠지.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0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과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H0 절대값은 절대값 H0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봐봐 친구들. 절대값이란 얘기는 여기까지는 양수예요. 똑같은 양수라고.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같다는 얘기는 이 절대값 H0이 0일 수밖에 없지.
어떤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변하지 않으려면 0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0이란 얘기는 요 알맹이에 해당하는 H0이 0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H0이 0이란 얘기야. 근데 H가 뭐였지, 친구들? 요 안에 있는 평행 이동한 식이죠. 평행 이동한 식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되었다. 아, f x-p 플러스 q. 이번 문제의 핵심이 딱 이거거든. 얘는 0,0을 지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의 유일한 뭐랄까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까? 평행 이동을 했거든요. 친구들 우리가 평행 이동을 했단 말이야. fx-p 플러스 q는 평행 이동한 식인데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원점을 지납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원점을 만나도록 평행 이동을 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하면은 이제 거의 다 풀었지. 나를 볼게요. 나를 보시니까 그 gx는 뭐예요? 이 자체가 지금 크게 다 gx예요. 그렇죠? 구간별로 지금 그림이 나눠져 있죠. gx죠. 걔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은 한 개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gx를 스케치하고 접어 내리거나 접어 올릴 거란 말이야. 양수 부분에서는 음의 부분을 접어 올리고 음수 부분에서는 양의 부분을 접어 내릴 거야. 그렇게 다 했더니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실수, 즉 뾰족점이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말이 좀 길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일단은 원점이 어디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겠다. 자, 원점은 어디 있을까요? 원점은 지금 원점은 0,0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그려봐야겠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7이거든. 그러면 x축은 여기 위에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요 적당히 사이에 y축이 있겠지. 그러니까 좀 그려볼까? 이쯤에 이제 x축이 있다라고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요. 이쯤에 적당히 0이 있었다라고 한번 스케치를 해보자.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평행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평행 이동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극대에 해당하는 극대에다가 지금 점을 하나 이렇게 좀 잘 보이게 찍어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평행 이동했을 때 어디를 시선을 고정시키냐면은 요 극대에다가 시선을 좀 고정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자, 평행 이동할 건데 어떻게 평행 이동한다고? 오른쪽 위쪽으로만 평행 이동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봐봐. 오른쪽으로 살짝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 봐봐. 살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y축을 만나거나 넘어가는 정도가 아닌 요 사이 정도에서 움직여 보세요. 그렇죠? 이 정도라고 해볼까? 그리고 위로 가야 되는데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가야겠지. 이렇게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음의 부분은 접어 내리고 양의 부분은 접어 올려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쪽 음의 부분은 접어 내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접히겠지. 그리고 이 양의 부분은 접어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접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스케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접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접혀 내려왔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되고 접혀 올라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뾰족점이 무려 하나, 두 군데에서 생긴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는 뾰족이 아니죠. 왜냐면은 원래 이거였는데 이게 서로 반대로 뒤집혀지니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뾰족점은 두 개가 생기니까 안 되는 거야. 뭐야 말이 안 나와. 어디가 안 된다고? 어디가 안 된다고? 이거 지울 건 지워. 어디가 안 되냐면은 요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게이지가 요만큼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릴 정도면은 원점을 만나도록 위로 가야 되니까 분명히 뾰족점이 두 개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은 충분히 일로 넘어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y축을 뚫고 지나와서 한번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은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원점을 지나도록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겠지. 맞아? 그러면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접어 내리고 접어 올려야 되지. 자, 왼쪽을 보니까 이미 다 음의 부분이니까 접어 내릴 게 없어. 됐죠? 그러면은 오른쪽을 보니까 요 음의 부분이 요만큼 있지. 그러면은 접어 올려야 돼. 이만큼 이렇게. 그러면은 뾰족한 점이 하나, 두 군데에서 생기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맞아요? 그럼 딱 하나 남았지. 뭐였어? 그래. 여기가 딱 y축이랑 만나도록 가고 그 다음에 원점까지 간다. 즉 극대가 원점을 터치하도록 옮겨주면 됩니다. 볼까요? 여기까지 옮긴 상태에서 자, 음의 부분은 접어 내릴 게 없지. 이미 접혀져 내려와 있죠.
그리고 양의 부분 잘 보세요. 양의 부분은 이만큼이 음의 부분이니까 이 양의 부분은 접어 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부드럽게 쭉 가다가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지금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 되시죠? 원래 접혀 있었거든. 원래 프라임이 0이었거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한 곳이 한 군데 존재한다. 즉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 풀었네. 우리는 얼마만큼만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아이고 다 주면 안 되지. 얼마만큼만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시선을 요 극대점에다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는 한 칸만 딱 움직여서 Y축에 걸쳐야 되고 그다음에 위로는 7칸 가야 되지. 그래야 원점으로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한 칸, P는 1.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7칸, Q는 7. 그래서 더하는 것은 8이다. 정답은 최종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좀 길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그지?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뭐 계산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상황을 파악하고 적당히 이것저것 시뮬레이션 해서 움직이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합당한 상황을 찾아봐 정도인 것 같아. 계산 하나도 안 했잖아. 유일한 계산은 맨 처음에 이거를 도함수 구해가지고 이 3차함수 그림 그리는 게 유일한 계산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을 잘 해보시되 문제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잘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gx가 구간별로 식이 따르게 들어간다. 그리고 절대값을 마이너스가 붙이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복습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공식을 좀 의존해야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문제이다. 자, 그러면 GT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얘와의 거리예요. 여기를 0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좀 보기가 편하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t, t세제곱이니까 절대값 주고요. t-t세제곱 플러스 6이다. 이게 GT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보니까 뭐 연속이냐, 0에서 극소값이 있느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래프를 그려야 그걸 보고 눈으로 해석하는 거야. 관찰하는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요 루트 2분의 1을 잠깐만 앞으로 뺄게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별로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t세제곱을 즉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붙여도 괜찮으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선생님 지금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붙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a나 마이너스 a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2나 절대값 2나 절대값 마이너스 2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는 마이너스가 편한 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근데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이거. 친구들,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앞에 실수배 정도, 지금 게다가 양의 실수배예요. 양의 실수를 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략적인 모양에는 영향이 없어. 맞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x제곱의 그래프 그려볼까? 이거잖아. 여기다가 여러분들 3분의 1 곱했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아니지. 폭만 조금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냥 3을 곱하면은 폭만 조금 좁아지겠지. 그냥 우함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함수지. 아무튼 이 그래프의 어떤 그 성질을 나타내는 이러한 개형에는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에는 크게 지장은 없고 이 값을 처리한다는 일이 있으면은 그런 데는 이제 이것까지 처리해서 이제 값을 매겨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일단 고민하자. 얘만 그래프만 예쁘게 그려놓고 고민을 좀 해보자. 그렇죠? 루트 2분의 1은 혹시 값을 계산하는 일이 있다면은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래프의 모양만 관찰할 때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그러면 요 t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뭐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려도 좋고요. 이거는 딱 봐도 인수분해가 금방 되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무튼 인수분해 하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2를 집어넣으면 6이 되는 게 뻔히 일단 이건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t-1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조립제법을 쓰는 게 확실하지만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냥 짝맞추기 게임으로 해도 되겠지. t제곱 주고 여기 플러스 3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차 항, 여기 있는 1차 항을 결정해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있는 2차 항은 개수가 0, t제곱 이렇게 0이잖아. 그러면은
2차 항은 누가 만들지 친구들? 2차 항은 얘가 만들고 여기 있는 얘가 만들지. 여기 있는 1차 항이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2t제곱이랑 만나서 0을 만들려면 여기가 플러스 2t가 돼야겠지. 맞죠? 그래야 이제 0이 나오니까 이게 되시죠? 자 됐어. 그럼 여기까지가 맞아.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는 0을 만족하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 여기 2밖에 없거든. 왜요? 이거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3차 함수니까 극대역수가 있죠. 그런데 어디 갔어? 극대역수가 있나 친구들? 이거? 그거부터 확인해야겠다. 극대역수 있어요 이거? 그럼 극대역수의 어떤 유무를 파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한번 또 해봐야겠네.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있네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어디에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서. 그죠? 여기가 루트 3분의 1. 이렇게. 극대역수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실근은 2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극대역수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플러스 루트 3분의 1에서 극대역수 있고 그 다음에 2에서만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좀 예쁘네. 예쁘게 그릴 수 있겠다.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2가 되고 극대역수가 뭐 음수니까 여기 루트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2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적당히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여기서 한번 극소 극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너무 이상하게 그렸어. 다시 한번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대충 그렸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실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극대 극소가 다 있지만 그게 바로 x축과 만나진 않아. 여기서 극대 극소가 x축과 만나진 않아. 허근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실근이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거를 또 절대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 줬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는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겨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뾰족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지. 맞죠? 그러면은 다 풀었다. 기억. 연속입니까? 연속이죠. 끊어진 데 없죠. 자, 기억 맞고요. 0의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극소값이 0에서 있죠. 뾰족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0이 아닌 극소값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접어 올라오기 전에 극대가 바로 여기서 극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니은도 있습니다. 맞죠? 자, 디귿. 2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야, 2에서 방금 뾰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 금방 구할 수 있었다. 또 한번 검토해 주시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하는 게 없었거든. 그냥 눈으로 보고 위치 파악 정도니까 요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실수배, 특히 양의 실수배, 물론 음의 실수배는 그래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의 실수배는 그래프의 개형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 값 처리할 때에만, 계산할 때에만 고려를 해주는 거다. 이 정도만 우리가 또 개념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고요. 37번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솔직히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가.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37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